여러분 오늘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비지상파 최고 시청률. 서울의 달 이후에 TV를 본 적이 없어. 이게 아주 씹어서 말하는구나. 씹어서 그냥. 들어가요?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4일 결정이 됐죠. 알고들 계시나요? 근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저 태어나기 전에도 사교육 시장의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전 사회가 토론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강남 대치동에서 이제 스타 강사를 하셨었잖아요. 알바로 학원 강의 시작했다가 이제 너무 대박이 나서 휩쓸려 들어간 제가 최고 기록이 오프라인에서만 4,500명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학원 강사 중에 넘버 2였습니다. 야, 네, 최고 기록이 세전 18억. 야, 왜 갑자기 이렇게 좋은 조건의 일을 딱 걷어차고 교육평론가 명칭을 달고 사회운동 쪽으로 나오셨는가? 왜 그 다들 그렇게 대입정책 논란 보면서 쇼크를 받았나? 저도 쇼크 받았지만 또 앞으로 입시제도만 가지고 따져서 결국 답이 안 나올 텐데 회의감, 극심한 회의감에 시달리다 그만둔 건데. 자, 이 교육부에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올해 29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금액으로 보면 29만 원이면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다까지는 아니거든요.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만 놓고 평균을 내보면 이게 30만 원이 아니라 벌써 40몇만 원으로 뛰고요. 네. 강남으로 가면 강남구에 몇 년 전에 조사한 게 있어요. 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 현황은 어디까지 왔냐 하는 건데 입시 코디네이터들 활약한다 하는 거예요. 코디는 이제 컨설턴트 더하기 매니저죠. 그러니까 이제 코디는 굉장히 고액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굉장히 소수고 이미 얘를 완벽하게 조사하고 다 상담을 해서 너 1학년 1학기 때는 뭘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은 뭘 하고 너네 무슨 대회 이런 수상을 하고 여름방학 때 뭐 하고 전략을 미리 짜주는 거죠. 수능이나 내신 사교육은 저렴한 대체물이 있거든요. 근데 컨설팅이나 비교과 관련된 사교육은 저렴한 대체물이 없기 때문에 이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현실로서 존재하고 그 사교육이 심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컨설팅까지 왔고 심하면 코디네이터까지 존재하는 세상인데 심지어는 효율성까지 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예요. 예. 한수 신의라는 분, 초등학생도 컨설턴트 받나요? 얼마예요? 초등학생까지 컨설턴트는 없겠죠? 있습니다. 예. 있어요? 지금 대치동 컨설턴트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서 중3까지 영재학교 입시에 대치동 표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1억 6천이 든다고. 사실은 제가 컨설턴트를 찾아갔었어요. 아드님 대학 갈 때요? 우리 아이 대학 갈 때 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뭘 어떻게 할지 앞뒤를 몰라서 누굴 찾아가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시간에 30만 원. 그래갖고 그분의 그 뭐라 그러세요? 충고가 적중을 해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 마약으로 들어가서 중범죄자가 돼 있더라고. 일단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입시제도만으로 한정해서요.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 정부의 이제 대입 정책은 작년에 공론화를 거치면서 그 학종은 학종대로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을 하고 수능은 수능대로 조금 늘린 타협을 한 거죠. 절충을 한 겁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 후진 거거든요. 학종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수능은 오지선다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라는 거는 답이 있는 것만 질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시험이란 건 원래 다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학종은 뭐가 문제냐? 교과 중심이면 좋겠는데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네. 비교과라고 통칭하죠. 예, 뭐 교내 각종 무슨 대회, 입상, 경력, 봉사활동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데 비교과가 들어가는 순간 할 일도 많아지고 번잡해지고 기회도 상당히 불평등해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공교육 정상화랄까? 그러니까 교사가 이 학생의 내가 과학을 한 학기 가르쳐 보니까 얘가 이런 과학적 탐구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런 걸 적어주게 하니까 교사들이 상당히 수업 연구도 이전보다 많이 하게 되고 뭐 평가도 좀 개선하고 활동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시키고 뭐 이런 면에서는 학종이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탄해봐야 뭐 소용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학교 선생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인 오전 경기할 때는 오종이니까 내가 한번 작전을 세워 훈련 전략을 만들어보자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철인 10종 경기가 되면 이게 준비할 게 10가지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한테 전략을 좀 의뢰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으로 뽑힌 학생보다 학종으로 뽑힌 학생이 대학 때 성적이 더 좋아요. 대학 때 탈락률이 낮습니다. 수능으로 뽑힌 학생들은 그 과를 막판에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공을. 근데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략 어느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막상 그 전공에 가봤을 때 자기 적성에 맞는 비율이 높죠. 대학 때 성적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종을 지금 선호하는 뚜렷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의 강화가 무조건 비판받을 건 아니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회평등이란 걸 공정이라고 보면 수능이 더 공정해 보이고 결과의 형평성을 공정이라고 보면 학종이 더 공정해 보이고 뭐 이 공정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지는 것이긴 하죠. 다만 지금은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시켜도 격차가 너무 심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공정함과 더불어서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게 이것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삼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문예반장이라고 그랬는데 기자재가 갑자기 학교 걸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야 부잣집에 하나 찾아 그랬더니 어떤 동글동글한 애가 왔어요. 그래, 니네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져와. 그래갖고 행사 문학 발표를 잘 하고 걔한테 라면을 사줬어요. 그 애가 지금 회장이란 걸 하네. 그러니까 적어도 초중고는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위치를 떠나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입시에 청소년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건 불행이죠.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하고 괴상한 교육제도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전 세계에서 사립대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겠죠. 그렇죠.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학교 수로는 85% 그리고 학생 수로는 75%가 사립대를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는 국공립대가 꽤 있어요. 많아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국공립대 정원이요. 이 고졸자의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립대와의 서울 수도권 지역 사립대와의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 없이는 어렵다. 그럼 뭘 가지고 타협할 거냐? 그러면 돈을 가지고 타협하잖아요. 학생 입학권을 공동구매하는 셈으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되 그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지금도 재정 지원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립대는 별로 재정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사립대가 더 등록금도 높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프랑스, 독일,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른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립대가 없어서예요. 프랑스는 다 국립대였거든요. 독일도 사립대가 몇 개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돈은 정부가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립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유럽식 해법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도 그 솔루션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변형된 형태로 사회적 타협을 해서 대입 경쟁 자체를 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런 해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평을 제가 더듬더듬하니까 우리 작가가 힌트를 줬어요. 대학이 전부냐 뭐 이러고 보낸. 대학이 전부입니다. 아직. 솔직히 정말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대학 따라 인생이 이렇게 좌우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게 작가의 말대로 대학이 전부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시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몸이 만나요.